안녕하세요, 양양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빠입니다.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 차에 달린 마운트가 아니라서 이게 많이 흔들려요. 이게 어떻게 영상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릴까? 일단은 가볼까?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리겠지? 여기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앞에 보면은 전광판이 하나 보이죠? 저게 VMS입니다. 차들이 너무 세게 달려와서 들어가기가 조금 거시기하네요. 왜 저렇게 빨리 달릴까? 됐어. 우리가 운전하는 게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보면은 정상적으로 진출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긴급하게 설 수도 있고 긴급하게 움직이거나 차선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순찰하는 차량 자체가 긴급 자동차이긴 해요. 그래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도 있는데 사고 시에는 쓸 수 있도록 경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차도 그렇게 등록한 차량만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데 이게 경찰 경광등하고 긴급 차량 경광등하고는 색깔 자체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주의를 주진 않아요. 경찰 경광등 같으면은 다들 속도를 줄이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레카 수준의 경광등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죠, 사람들이. 방금 터널을 하나 지났죠. 지금 관내 터널들을 한번 쭉 순찰을 도는 거예요. 순찰을 도는 건데, 어, 이제 CCTV도 100m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각지대에 뭐 낙하물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CCTV로 관제실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사고가 있는지 그런 거 터널 진출입로 그런 데라든지 그런 거를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순찰을 돕니다. 그 터널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3번, 어떤 데는 5번. 그거는 뭐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저희는 터널이 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돌고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저녁 때 해가 떨어지고 야간에 또 한번 순찰을 돕니다. 야간에는 이런데 가로등하고 이 도로 자체가 그 국토부 산하의 도로니까 이제 가로등도 왔는지 좀 보는 거죠. 여기 있는 VMS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VMS고 터널 입구에 있는 VMS 장비는 저희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구 표출 자체를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상 여기 있는 도로는 터널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VMS 저 전광판 자체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터널 앞에 있는 거 터널 진입 직전에 가로등하고 거기에 있는 VMS는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분계가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순찰하는 과정에 이 도로를 지나니까
같이 뭐 가로등이 안 온다 그러면 봐주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다. 우리는 터널만 한다. 자, 저 앞에 터널이 또 하나 보여요. 저길 또 지나갈 건데 터널 지나가기 전에 전광판이 하나 또 보이죠. 네. 저게 이제 우리 터널 관리사무소에 관리하에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터널 내부에 사고가 있거나 혹은 정체가 있거나 뭐 혹은 특이한 사항 운전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표출을 합니다. 여기는 진북 터널. 터널에 여기 보면은 높이 제한 바가 있어요. 저기에 땡 하고 뭔가 치잖아요. 운전자들은 저 소리를 듣고 터널에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도 진입하면은 천장에 있는 LCS나 어떤 시설물들을 들이받게 되겠죠. 터널에 들어오면은 요새는 다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밝죠. 그리고 터널 중간으로 다다를수록 개수가 조금 적게 돼 있고 출구랑 입구 쪽이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어두운 데서 갑자기 밝은 데로 나가면 눈이 부시니까 출구 쪽에 LED를 좀 더 많이 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봐봐요. 출구 여기서부터 LED가 많아졌죠. 네. 그래서 밝은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터널 다니면서 뭐가 등이 안 오는지 뭐가 안 오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특이사항 없는지. 터널을 지나면은 이제 터널은 양방향을 다 봐야 돼요. 터널 하나가 있으면은 상행선 하행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한번 아까 그 터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녹화가 잘 되는지 한번 봤어요. 잘 되고 있네요. 여기는 진동이라는 동네인데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퇴근하고 이 동네 해수욕장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카메라가 엄청 떨릴 것 같은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손 떨림 방지 돼 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창원이에요. 창원이고, 창원이 그 창원 마산 진해가 통폐합됐죠. 그래서 창원특별시로 됐죠. 여기는 옛날에 마산이었어요. 마산. 지금도 마산 하포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창원으로 발령와서 일하기 전까지는 마산 진해가 창원으로 합쳐진지 몰랐어요. 와서 알았네. 이 안에 시설물들, 소화기 표시 등이나 이런 것들 안 켜지는 게 있는지, 혹은 깜빡거리는 게 있는지, 수리할 게 있는지 보고 체크해 놨다가 다음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별일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터널 하나를 다 돌았고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터널, 거기 한쪽 방향만 돌았으니까 또 한쪽 방향을 돌로 지금 마저 갑니다. 여기가 규정 속도가 80인데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차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고속도로야. 뭐 이래 빨리 다녀. 이제 저는 80으로 다니는데 남들은 거의 레이싱을 하죠. 이러니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나. 뭐 그래 바쁜지. 이제 제가 순찰하는 코스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터널별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터널들 사이사이 가는 길 이렇게 다니면서 경치도 보고, 터널 안에서는 물론 시설물들을 유심히 봐야겠죠. 근데 터널 밖에서는 정규속도 80으로 가면서 경치 보고 뭐 얼마 재밌어. 그죠? 순찰 나온 동안은 눈으로 일하는 거죠. 운전은 뭐 핸들이 하고. 재밌잖아요. 이쪽 도로에는 이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니까 여기가 사고가 나면은 여기는 또 따로 도로관리청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고. 근데 경계가 시도로다. 경계가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터널 진출입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고요. 터널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앞에 신동전 터널 500m 앞 돼 있죠. 여기 또 터널 입구 전에 있는 VMS 전광판이고, 이거 화살표 있는 거 이거는 LCS, 차선 하나 사고 났을 때 X자로 표시합니다. 여기 차량이 고장 차량이 있었네요. 여기 터널 안에서 고장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차선을 차단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위험한 경우에는. 여긴 진입 차단막 지나갔죠. 다행히 이제 터널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렇게 고장 났었네요. 일부 터널들은 그 구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속도를 못 내는데, 우리 이쪽에는 규정은 80km나 구간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벌써 제가 딱 80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저보다 빨리 다니죠.
저는 정확히 80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 제트팬 지나가고 있어요. 제트팬이 방금 봤을 때 돌아가는 걸로 보였잖아요. 저게 저희가 켜놓은 게 아니고 이 차들이 진행 방향으로 바람을 밀고 가요. 그래서 제트팬이 그 선풍기가 켜지 않아도 어쩔 때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차들의 이 와류에 의해서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불이 나거나 이래도 연기를 빼기 위해서도 항상 출구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출구를 먼저, 입구에서 사고가 나도, 화재가 나도 입구를 먼저 틀어야 돼요. 왜냐면은 공기순환의 그 힘을 제트팬이 이기긴 힘들거든요. 그것도 무게니까 괜히 부하 많이 걸려서 제트팬도 화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화재가 나도 출구부터 단계적으로 켜야 된다. 흔히 이제 사고 나면 되게 답답해요. 야, 입구에서 틀어야지. 왜 입구 쪽으로 그냥 바람을 풀면 역으로 연기가 더 빨리 나올 거 아니야. 제트팬도 역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공학적으로 그게 안 돼요. 차들이 터널에서 입구에서 사고가 나도 출구 쪽으로 차들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밀고 나가요.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여기는 현동 2터널.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에요. 창원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요. 자, 이제 또 현동 1터널. 되게 짧죠, 터널이. 짧은 데는 그 제트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널 길이에 따라 그 소방 방제 터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데 터널 입구나 출구 쪽에 반드시 전기실이 5개용이 있어요. 캐노피로 해가지고 전기실이 보일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터널 내부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수변전실이죠. 오늘은 그 터널을 순찰하는 거고, 수변전실 점검은 그거예요. 각 터널별로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있네요. 과속 단속, 구간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유산 터널인데 터널 앞에 저 이정표가 있어갖고 가렸어. 여기는 되게 깔끔하고 넓고 훤칠하죠. 여기는 다른 터널하고 좀 다른 게 벽이 타일이 아니고 그냥 유광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먼지가 많이 나는 중간 부분까지. 보통 타일을 붙이는데 페인트 칠 해놨다. 자, 오른쪽부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 퇴근하고 나면은 이쪽 바다로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래요. 아직도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너무 재밌죠. 밤에 퇴근하면 못 가는데 이제 낮에 퇴근하면 가죠. 이 길이 그 거제도 방향으로 그 연결될 예정인가 봐요. 좀 가다가 끊기는데 이게 심리까지 가거든요. 원전항 심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제도인가 어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은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연결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터널이 몇 개야. 이 터널들을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데 터널에 차가 별로 안 다녀요. 차가 많이 안 다니면 좋죠.
이쪽 구간은 이래요. 여기 왼쪽에 전기실 보이죠? 꽃도 피고 산속이고 참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 관리랑 다른 게, 그 터널 시설 관리는 아파트처럼 그냥 전기실 안에만 혹은 아파트 단지 안에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라, 터널 시설 관리는 터널 관리 사무소 외부에 이렇게 순찰을 하루 몇 번씩 도니까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햇볕도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다 산 다 볼 수 있고, 또 나와서 휴게 시간을 다니다가 휴게 시간 좀 되면은 뭐 편의점 들려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일단 내 상사가 없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게 그거죠. 너무 좋잖아. 왼쪽에 전기실 있죠. 터널에 들어오면은 신경을 바짝 써서 뭐가 고장난 게 없는가 보고요. 이제 운전 중에는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어디에 뭐가 이상하더라 기억했다가 돌아가서 이제 상급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면 상급자가 이제 일일 업무 일지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출근한 사람은 그걸 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뻘이 있어요. 뻘. 저기는 바다가 뻘이. 저기도 안 가봤네. 여기가 로봇랜드가 있어요. 그 왜 창원에 그 로봇랜드라고 쳐보시면 나올 텐데, 5월 달에 어린이날 때쯤 돼서 대절버스 뭐 로봇랜드로 가는 건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많이 안 왔는가 보네. 저희가 조금 비싸요. 오른쪽에 나포리가 로봇랜드구나.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로봇랜드. 근데 로봇랜드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산에서도 안에 로봇들이 다 보여요. 그냥 외곽만 돌아도 보이긴 보여.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앞에 바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진해 앞바다도 보이거든요. 진해 해군기지도 저기 멀리 보여요. 그래서 잠수함이 지나가는 게 가끔가다 보여요. 여기를 일로 근무지를 받고 처음 와봤지, 생전 이쪽으로는 와보질 않았어요. 이 마산이라는 데를, 항에는, 마산항은 제가 왔었죠. 그 항만보도 시설 관리할 때 마산항까지 왔으니까. 근데 마산항 빼고 이쪽 산속으로는 안 와봤었죠. 참 이게, 이 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다니는데도 이 정도 도로랑 터널 교량 이렇게 뚫린다는 게, 국가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지, 참 민간 기업은 수지 타산이 안 나오죠. 그 뚫어 놨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또 저희 같은 업체가 또 유지 관리를 또 용역으로 받아서 해야 되고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소수의 국민들이라도 좀 혜택을 받으라고 이렇게 뚫어 놓은 거죠. 이 길 말고 옆에 산길이 있어요. 바닷가길. 그걸로 가면은 굉장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뚫어 놓은 거죠. 산을 그냥 가로질러서 터널을 뚫은 거예요. 여기는 앞에 전기실이 보이죠. 먼저 오른쪽 편에 캐노피 있는 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터널. 요 구간의 마지막 터널입니다. 이게 심리 터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이 터널이 마지막에 뚫린 터널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뭐라 해야 되지, 깨끗한 터널이겠죠. 근데 바닷가라서 그런가 옆에 타일은 없고 그냥 페인트 칠된 부분에 벽면에 녹색으로 이끼가 좀 많이 꼈어요. 이게 비가 오고 이럴 때 물이 잘 안 말라요. 이제 저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지금 세척을 하려고 저희도 보고가 된 상태고 좀 있으면 세척차들이 와서 하죠. 그것도 용역받아서 업체 들어올 거예요. 전방 이정표 보면 심리 방향으로 길이 없다. 이제 앞쪽으로 더 뚫려야 되는데 못 뚫은 거죠. 아직 저기로 갈 수가 없죠. 저는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길이 안 뚫렸다. 바다가 보이죠. 여기서 돌아야 돼요. 돌고 이 심리 구간 이쪽으로 왔던 터널들 반대 방향 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하는 터널이 많고, 여기는 국도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저기 오토바이도 가고 있죠. 심리 터널 반대 방향. 이끼가 많이 쌓였네요. 이거 청소 그 자동 세차 기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 달린 차가 있어요. 이런 차가 가지고 물 뿌리면서 솔질을 해요. 그리고 그 차가 못하는 이런 소화기 표시등이나 저런 등기구 옆에 바짝 붙어서는 못하니까 그런 데는 뒤에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솔질을 하고, 그런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날이 이제 해가 살지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일단 저녁 되면은 또 한번 돌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등기구들이 다 안 켜졌으니까 이 터널 안에도 야간에는 켜지는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 켜진 거랑 주간 야간 켜지는 방식이 다르고, 맑은 날 흐린 날 켜지는 방식이, 이 터널마다 전기실에 보면 조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저게 조정이 되거든요. 이제 야간에 돌 때 그 조도 센서 반영해서 조명이 올바르게
변환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보는 거고. 노을이 참 이쁘네요. 아직도 해가 꽤 높이 있네. 구름에 가려서 그렇지 아직 높이 있네요. 해가 밤낼라 멀었어. 다니다 보면은 이런데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도로상에도 여기 봐 쓰레기 있잖아. 저 왜 저래 버려놨을까? 이제 도로상의 쓰레기는 이제 낙하물로 취급해서 수로원이라고 있어요. 이런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막히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수로나 쓰레기 낙하물 이런 걸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수로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토부 소속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포터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걸 수거를 합니다. 터널 안에는 우리가 하고 요 도로상에는 그 수로원들이 합니다. 터널 안에 낙하물은 저희들이 왜냐면 이 순찰차 자체가 안전 그 사인보드가 있어요. 그 경광등하고 우리가 낙하물 수거할 때 뒤에 차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켜고 2인 1조로 수거를 하죠. 터널 밖에서는 사람들이 보기 쉽고 피해갈 자리가 있으니까 수로원들이 하고. 저기 앞에 터널에 방금 번쩍했죠. 등이 교체가 된 거예요. 방금 등 켜지는 방식이 방금 바뀌었어요. 번쩍 했었어요. 이제 조도 센서에 의해서 그래 바뀌는 겁니다. 점점점 이제 창원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차들이 조금씩 많아지죠. 이쪽이 다 관광지라서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지 않나요? 이쪽 일을 왜 지원을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제가 영상을 본 게 하나 있는데 30대 전기 기사 무경력 그 무경력자 30대 무경력자 기사 들고 취업 전선에 들어가면 현실적 이야기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30대인 사람인데 35세였나 그동안 백수로 있다가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전기 기사를 딴 거예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기사 땄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면 취직이 될 줄 알았는가 봐. 본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넣었대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줘. 왜 안 받았냐? 본인이 하는 말인데 경력이 없어. 경력이 없고 전기기사만 하나 딸랑 땄어요. 아무 안정관리 자격증도 없고 기사 따고 나서 어디 현장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전기기사를 따더라도 2년간 전기공사 업체나 이제 협회에 등록된 업체에 2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무제한 선임 자체가 안 되죠. 근데 터널이나 어떤 빌딩이나 건물 시설이 대부분 다 무제한 선임이 되는 사람을 찾죠. 이제 그러니까 2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선임을 못 하니까 그 등급 있잖아요. 킬로와트 1500인가 2000인가 2000이죠. 2000킬로와트 이하만 선임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다 그 이상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물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못 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터널에 만약에 입사를 한다 쳐도 선임은 못해요. 못하고 이 사람의 선택지는 그거였어요.
공사업체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조그만한 데 가서 선임을 해야 되나? 근데 말 그대로 조그만한 데 가서 선임을 해도 아무것도 몰라. 일 자체를 전혀. 그 공사업체 가면은 기사가 있지만은 기능사인 사람들보다 일을 몰라요.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를 밟고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시설관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공사는 기껏해야 200을 주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많아. 또 휴일이 따로 없어. 비 오면 휴일이야. 이제 공사판이 그렇잖아요. 그 CD관이나 뭐 매설하고 타설하고 뭐 다른 업체 다른 그 팀원들 그러니까 공사 파트들 다른 파트들이 뭐가 끝나야 일을 하는 거고 비가 오면 못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건설 현장이 다 그러니까 뭐 입선하려 해도 다른 쪽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쉬는 날이 좀 이렇게 기준이 없어. 근데 급여는 짤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이제 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도. 그래서 공사를 대부분 기피하죠. 실제로 전기공사업체에 가야 뭘 좀 배울 텐데 몸 편한 걸 원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작은데 시설 관리를 가는데 그런데 가면은 뭘 배우지가 못하죠.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터널 쪽도 마찬가지로 30대가 경력 없이 기사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조장은 당연히 안 되고 조언이죠. 조언인데 기능사 자격 가진 사람보다 사실 못한 대우를 받아요. 자격증 그 하나 있다 한들 경험이 없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일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20, 30대는 체력이 있잖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일용직 노가다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건지 차는 왜 안 갈까? 그러면서 일을 배워야지 뭐라도 누가 시키면 할 수가 있죠. 일을 배우는 게 힘들다고 40 넘어서 배우기는 힘들고 20, 30대 체력 있을 때 좀 고생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일 배울 때 원래 욕 들어 먹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욕 들어 먹으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 정신으로 못 견뎌요. 20, 30대는 할 수 있지. 기사만 따면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을 쌓아야 돼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해봐야죠.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은 저는 20대 때는 해외로 애를 보낼 것 같고 30대 해외 좀 갔다 오고 나서 30대 전까지는 이제 여기저기 직장을 다 경험하게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40대 가서 뭘 해도 되고 자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경험이 20, 30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정하는 거지 지금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회사는 언제든 나를 자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언제든 잘리고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세상이 그런 거지. 시대가 한 회사에서 영원히 일하는 거는 없잖아요. 요새 공무원들도 빨리빨리 그만두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는 앞으로 가면은 창원 방향이에요. 아까 심리 구간은 나왔고 이제부터는 창원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마창대교 전방에 마창대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오토바이가 오면 안 되죠.
이 도로는 진해 부산 방향으로 가는 좀 메인 길이라 차들이 많아요. 여기는. 저도 집에 갈 때 이 길로 가는데 전방에는 가포터널이 있습니다. 가포터널 적혀 있죠. 터널에 순찰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고장난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모르는 고장 시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거죠. 여기는 타일로 돼 있어요. 벽면이 타일로 돼 있어서 청소하기가 좋죠. 바닥에 차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도색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터널도 오래돼서 수리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용역 회사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수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거죠. 그 시설주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맘대로 예산 집행을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 전방으로 가면 마창대교고 오른쪽에 이제 과적단속하는 곳입니다. 이 과적단속도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국토부 관할이고 여기서부터는 마창대교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저는 빠집니다. 예, 저기는 이제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순찰을 돌겠죠. 이렇게 돌다 보면 저쪽 팀 순찰차가 또 보여요. 우리랑 순찰 시간이 다 맞기 때문에 서로 딱히 인사는 안 해. 친하진 않은가 봐. 일로 가면은 제가 마산에 처음 왔었던 곳이 나와요. 바로 마산항. 마산항에 물자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하는 곳인데 거기를 제가 먼저 왔었죠. 항만부두 관리할 때. 여기는 저 쉐보레 공장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차량들이 이쪽에서 선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산항에 자동차들이 많아요.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라고 있죠. 제가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공항하고 항만은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했잖아요.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 저기가 마산항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마산항의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전체를 저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용역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항만공사, 공항공사, 뭐 철도공사 이런 전문 시설은 또 전문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창대교죠. 제가 이쪽 건너편에 저번에 떨어져서 거기서 자전거 탔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편입니다. 여기가 반대편에 항만부두가 바로 여기다.
고가의 시설들이 참 종류가 많아요. 항만, 철도, 공항, 그리고 국토부, 이런 시설 쪽으로 일하는 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국가시설만 일에 다녔지만은 재밌죠. 일반 아파트, 와이프가 아파트 다녔는데 절대 오지 마라 그래갖고 제가 안 갔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는 그만두고 기업체 들어갔는데, 그냥 국가시설 관리가 제일 나아요. 월급 받는 것 자체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국가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이제 국토부 관할 도로인데, 요 앞에 전광판 이것도 국토부에서 송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전광판은 그렇고, 여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돼 있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거를 왜 안 바꿨네. 저기 앞에 전광판이 하나 또 있죠. 이 전광판은 저희 터널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났어요. 표출이 뭔가 순탄하지 않아서 우선 꺼놨어요.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는 왼쪽에 전기실이 있는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트램 왼쪽에 보면은 승객을 태워서 왼쪽에 레일을 따라서 쭉,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레일이 있어요. 나중에 저거 제가 점검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저걸 타고 이제 인명구조용으로 쓰는 건데, 노란 박스가 한 두세 명 탈 수 있는 박스가 터널 벽에 붙어서 쭉 트램 타듯이 가는 거예요. 이제 터널 내 사고가 나면은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걸 타고 와서 인명구조를 하고 후방에 있는 앰뷸런스 쪽으로, 혹은 그 중간 객문 중간 반대 차선으로 연결되는 쪽까지만 태워와서 반대 차선 구급차에 넘기는 뭐 그런 식이죠. 아직 한 번도 써먹진 못했어요. 그런 사고가 안 나야겠죠. 사고는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점검은 해요. 이제 주기적으로 저거를 움직여 봐야죠. 사고가 안 났을 때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창녕으로 갈게요. 창녕. 아까는 창원 쪽으로 갔었고 이제 창녕으로 갑니다. 이 길이 벚꽃길이었어요. 이 교량을 지나서 지금은 꽃이 다 졌는데, 여기 앞에서부터 쭉 터널 나올 때까지 벚꽃이, 이거 가해 양쪽이 다 벚꽃길이었어요. 내가 그때 왜 영상을 안 찍었을까? 이게 다 벚꽃이었어요. 이게 그 예쁜 날에 왜 영상을 안 찍었을까? 저 벚꽃 구경도 진해도 가고 했지만은 여기 일하면서도 내 구경했어. 이거 다 벚꽃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파리도 쭉쭉쭉 차 다닐 때마다 떨어지고 되게 예뻤는데,
그때는 영상 찍을 생각을 못했네요. 이 동네가 참 예뻐요. 이쪽 동네로 집을 하나 사서 이사 오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15일 남았네. 15일만 지나면은 여기 온 지도 1년이고 아직 2년이 남았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2년 뒤면 다시 또 어딘가로 가겠지만 관내에서 우리 여기가 제일 먼 데라서 경남권에서는 그 다음 발령지는 무조건 여기보다 가까운 데다. 희망은 있죠. 뭐 지금도 할 만한데 뭐 멀리 나와서 일하지만 퇴근할 땐 놀다가 여기저기 도시 구경하다가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만 봐요. 저는 그래요. 단점은 뭐 불평해봐야 해결을 할 거 아니고 거기서 장점만 보는 거죠. 전방에 쌀제 터널, 예. 이 길을 지나면은 내서입니다. 내서 지나서 진영, 창녕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 게 목적이 순찰이니까 터널 지나갈 때 앞에 이렇게 저속으로 가는 차가 있으면은 오히려 좋아요. 천천히 가는데 뒷차들이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옆에 우리 시설물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앞차 핑계로. 지금 시속 50km로 가고 있는데 이걸 80km로 지나가면 내 눈이 사파리 눈이 되죠. 잘 보지를 못하잖아요. 천천히 가면 좋죠. 저야 좋지 뭐. 지금은 이제 저 아저씨가 속도를 내네. 60이 됐어. 낙하물이 있는지 혹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때린 게 없는지 불이 안 켜지는 게 없는지 타일이 떨어진 게 없는지. 이제 타일 방식은 저게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이제 차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수거를 해야 돼요. 오래되면 떨어지더라고요. 저 아저씨 왜 저래 밟아? 제가 평소에는 이제 순찰 돌 때 뭐죠? 그거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 지금도 이제 살짝이 틀어놓긴 했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놓는 이유가 그거죠. 터널 안에 뭐가 잘 나오는지 그런 거예요. 지금 라디오 소리가 여러분은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신호가 안 잡히면은 우리 저 오디오의 액정 상태가 신호가 안 잡힌다고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터널 안에 그 라디오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작게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운전은 항상 급할 거 없이 천천히 해야 됩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안전하게 순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코란도랑 렉스턴 차량들이 그 라디오가 잡히면 스테레오 표시인가 이게 뜨더라고요. 라디오가 끊기면은 이 스테레오 문구가 끊어져요. 그래서 오토 스캔도 안 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도 볼 수가 있다. 품질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소리도 나는데 이게 확인이 되죠. 이게 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터널 내부에 들어와서는 그 라디오뿐만 아니고 이 제트팬이 되게 빨리 돌아가고 있네. 그 지금 들어보시면 사이렌이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졸음 알림이라고 하는데 저 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라디오를 크게 틀진 않고 이런 시설들도 이제 잘 작동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죠. 방금 지나갔죠? 이제 저게 졸음 알림이에요. 차가 지나갈 때는 저게 울어요. 저게 울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졸 수가 있으니까 저 상태도 확인을 하죠. 자, 창원시장. 방금 이정표에서 여기서부터는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라고 했어요. 이 도로는 창원시 관리 도로입니다. 이제 터널을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오늘 돌아야 될 터널은 저희가 관할한 터널을 다 놓은 건 아니고 오늘 돌아야 되는 터널 이제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이만큼이면 다음 날은 또 어디 돌고 정해져 있는 만큼 도는 거죠. 유관 점검이 이렇게 순찰이 있으면은 또 전기실 순찰 도는 날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돌면서 이 도로상에서 신호가 한 번도 없었죠. 아까 마산항에서 신호 걸린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 브레이크 밟을 일이 별로 없네. 그죠? 유턴할 때 말고는 뭐 그냥 80 정속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터널. 오늘의 중간 순찰의 마지막 터널. 여기 아까 출발했던 데인데, 출발할 때는 그 지나간 터널하고 지금 가는 터널이 달라서, 네. 여기가 저 앞에가 관리사무소 지났고요. 왼쪽이 동전 좌터널, 오른쪽이 동전 우터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양쪽 터널 순찰을 다 돌려면은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죠. 아까 좌측으로 갔고 이번엔 우측으로 갑니다. 길에 해야 다 보는 거다. 여기는 안 왔었죠. 네, 여기도 소리가 잘 나네요.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다 돌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면 돼요. 유턴해서 사무실로 돌아갈게요. 들어갔다가 이제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가로등 다 켜질 시간 되면은 야간 순찰 또 한번 돌면 되죠. 여기는 동전마을. 이쪽에도 집을 하나 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있어야 좀 보지. 집 구하고 퇴근하고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고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아까 왔었던 데죠. 돌아가려면 또 가야 돼요.
마쳤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돌아지냐? 여기 제가 출근길 영상을 보여주던 그 길 맞죠? 오늘 영상은 이 순찰 도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야옹이가 사냥을 합니다. 잡았니? 잡았나? 못 잡았나? 쥐를 잡으려고 점프를 한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아요. 흰냥이가 어여가? 꼬리가 되게 토실토실하네. 토끼처럼. 잘린 건가? 나도 글로 갈 거야. 꼬리가 되게 귀엽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순찰하는 거, 뭐 어떻게 순찰하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찍은 영상이고, 전기실 점검은 이건 도로 터널 순찰이었고, 전기실 점검은 또 다르겠죠. 그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전기실 점검도 유관 점검 날이 있고, 정기 점검, 월간 점검, 분기 점검, 그 강도가 다 달라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번 똑같은 강도로 하진 않고, 그 정밀 점검할 때는 더 많이 하죠.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런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찰 영상이었고,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